안녕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자, 오늘 지장보살님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과 더불어서 대승불교의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보살님 하면,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은, 우리 선배 출신이지. 우리 선배, 빡이잖아, 빡. 빡. 그렇게 해서, 이제 상으로 조성될 때는 두 종류가 있죠. 진짜 우리 같이 이렇게 빡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빡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건 같은 거를 쓰고, 그걸 피모지장이라고 합니다. 피모지장 두건. 그 두건을 저는 뭐로 추정을 하냐면, 중동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수르라든지, 빈살만이라든지 이런 분들 나올 때 보면 이렇게 흰 천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손오공 뭐 이렇게 하듯이 링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두건이 아니고, 그래서 더운 지역과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지장보살이 인도에서도 시작이 되는데, 지장보살이 인도에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장보살 신앙으로서 이렇게 완성된다. 1단계 완성입니다. 1단계 완성. 1단계 완성되는 거는 호탄입니다. 실크로드 서역 지역의 서역.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 뭐 이런 거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를 지칭할 때 동이족 이런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게 명칭들이에요. 중립적 명칭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역하면 서쪽 지역이라는 뜻인데, 그 중국이 지중심이고 거기서 서북 쪽인 거예요. 실크로드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서역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동쪽 오랑캐. 기분 더럽죠. 기분 더럽죠. 아니,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게 약간 폄하하는 명칭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쓰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래서 조선족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대주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야 될지. 그렇게 해서 그 호탄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화엄경이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인도에서 전체가 풀세트가 만들어졌다는 썰도 있는데, 풀세트가 인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보다도 여러 이렇게 부분들이 풀세트로 만들어지는 거는 호탄이 아니냐 라고 지금 연구들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크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역 지역이. 저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거길 좀 이렇게 좀 가보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쉽지 않지. 그 동네에 공부를 하면 엄청 불교에 대해서 뭔가를 알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되죠. 능력이 안 되죠.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머리 아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가 되게 재밌는 게, 거기가 사막 지역이거든요. 건조 지역이에요. 건조 지역. 그래서 쓸데없는 유물들이 굉장히 잘 남아. 그래서 파다가 새로운 변화들이 나오고, 그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부처님을 불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석가모니 불, 아미타불, 그 실크로드 언어예요. 실크로드 언어. 그래서 원래는 붓다, 불타. 붓다를 불타로 음사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실크로드 쪽에서 비유티, 붓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고, 그게 실크로드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서역 용어로.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흔적을 남겨서 무슨 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승가도 그렇고, 승가, 상가 이런 게 이제 인도 말이고, 그걸 승으로 축약하는 것도 실크로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승 할 때, 그 불법승 3개 중에서 불하고 법은 아니고 승이 이 두 가지가 실크로드 언어예요. 되게 재밌지?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지역입니까? 겁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게 생수, 원수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떠 있는 그러니까 우유로 얘기하면 원유도 중요한데 그게 집에 오는 과정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냉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상한 균 같은 게 안 들어가게 이렇게 잘 오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유는 인도면 실크로드가 그 냉장 탑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냉장 탑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불교도 중국 영향이 왜 중요하냐?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받은 게 전부는 아니에요. 바다로 들어온 불교도 있고 한반도 쪽으로 초원의 길이라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하던데 아이고 나 꼭 가보고 싶은 데였는데 누가 가봤다고 또 자랑을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아프랍시아 궁전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우즈베키스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실크로드. 방금 얘기한 그 천산북도, 선사남로, 서역남로라고 하는 그 서역 지방은 실크로드에서 이제 장사 시작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개고생 시작하는 거는 거기서부터 쭉 이제 실크로드의 유적들이 굉장히 괜찮은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실크로드 간다라고 하면 그냥 진짜 그냥 병뚜껑 따고 돌아오는 거지. 음료수는 마시지도 않고 병만 한번 따고 그래서 실크로드가 아무튼 저쪽 실크로드 서역 지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쪽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게 입어오는 거죠. 마치 한국 불교가 중국 불교의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직거래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초원의 길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유목민의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코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흔적들은 남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들어왔다,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보면 다 중국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는 백제 마라나타 저 어디야? 고구려 527년 아니지? 372년 그렇게 들어오고 이불란사 초문사 뭐 이래가지고 그거 나오는 거고 소실방 2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 전진에 북연이 보낸 거고 그 다음에 순도 기라조 아니 그 순도 조려조지. 그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백제는 아시다시피 마라나타 남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남조에서 그게 어디냐? 법성포 굴비로 유명한 법성포. 그래서 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법성포.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첫절이 영광 불갑사. 불교의 갑입니다요. 첫째절이라는 뜻이에요. 불의 갑. 아니 그냥 이름이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법성포가 원래 그렇게 불교 들어온. 근데 나중에는 불교보다 굴비로 더 유명한. 법성포 하면 딱 떠오르는 건 굴비 이렇게 떠오르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제일 첫째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이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거기서. 그래서 384년 백제 마라나타. 그 다음에 527년 저 아도 나오고 뭐 무코자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불교가. 그 얘기는 뭐냐? 고구려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의 불교들은 대부분 다 중국 불교 쪽에서 전파된 거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손이 탄 거 원판 그대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 거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죠. 그래서 마치 한반도 불교가 중국 불교의 짭은 아닌데 그 아류나 이런 건 아닌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왜냐하면 그쪽에서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실크로드라고 하는 데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가 지금은 개뿔도 아니에요. 그 서역 지역이 지금은 개뿔도 아닙니다. 거기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데요.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한국 사람입니다. 나 신강 위구르자치구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뉴스를 너무 안 보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할 때 꺼내드는 카드가 옛날에는 티베트 불교 좀 독립시켜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티베트 불교는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우리 달라이라마께서 철저하게 싹을 끊었죠. 그래서 기회들을 다 놓쳤죠. 이제 리더가 어떻게 판단하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역사에도 있잖아요. 광해군 인조반정 해가지고 병자호란 터졌잖아. 리더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지금도 아마 나오는 걸걸. 우리가 이거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권에 따라서 친중일 때도 있고 반중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게 이제 조금씩 영향을 미치죠. 한국 경제 쪽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냐, 안 그러면 진짜 중립 비슷하게 해가지고 양쪽을 다 빨 거냐. 뭐 이런 식의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중국을 견제할 때 티벳을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티벳은 이제 경기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꼭 세 가지가 나옵니다. 티베트는 어느 순간에 빠졌고 그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말해봐야 저건 될 것도 아니고 견제 작용도 못한다. 그래서 대만 얘기하고 홍콩 얘기하고 홍콩 민주화 자치 이 얘기하고, 아니 언론에 늘상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신강 얘기가 나옵니다. 신강 위구르자치구 거기 뭐 너무 인권 탄압하는 거 아니냐, 사람 다 좁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늘상 나와. 늘상 나와. 그래서 티벳이 빠졌다는 얘기는 경기 끝났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티벳이 들어있었습니다. 언론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티벳이 들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산소호흡기 떨어진 상황이죠. 근데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중국을 두둔하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 위구르 자치구 쪽이 그 사람들이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같은 나라로 묶여있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죽자고 데모하고 있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저도 거기는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동네는 한족 이주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티벳은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딱 가는 순간 끝났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딱 보는 느낌이 벌써 끝났습니다. 여긴 정리 끝났네. 이게 정리 끝났네. 본토가 싹 밀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족 이주 정책 피고 그러면 그 2세들은 결혼하잖아요. 티베트 장족 여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내가 티베트라는 정체성이 없어져요. 티베트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엄마는 티베트인인데 아버지는 한족이에요. 그러면 다. 그리고 TV하고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TV가 진짜 무서운 매체예요. TV하고 공교육 진짜 그거 무서운 겁니다. 공교육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사투리에 대한 편견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공교육이 만들어지면 서울말이라고 하는 표준어가 정착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져? 강호동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호동 씨는 경상도에 사셨던 분이니까 경상도 말을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뭐 예능 프로 같은 데 나와서 사투리 쓰면 다른 사람들이 핀잔을 줘. 아니 그게 핀잔 받을 일이야?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당신 동네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동네 이야기를 쓰는 건데. 그래서 원래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을 건데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편중이 되면 그러한 것들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지금 젊은 애들은 더 안 쓰게 되죠. 균질화되어 있죠. 시골도. 그리고 그거를 쪽팔리게 생각해요. 쪽팔리게 생각해. 그게 공교육의 굉장한 아편적 힘이에요. 그리고 TV가
사람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TV에서 어느 정도 중산층으로 나오는 집들이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느냐? 그게 아니고 현실보다 조금 높은 걸 반영해요. 그래서 몇 년 지났을 때 중산층이 그렇게 살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봐봐.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TV가 자꾸 제시를 해준다니까. 그러면 전통 문화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몰라서 그래.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나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내가 음악회 처음 가봤잖아, 연주회. 처음 가봤는데, 그거 나 진짜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 생각보다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재밌는 게 아니고, 그 구조라든지, 그들의 정신세계, 우리 또 쓸데없는 거 계속 분석하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예술적이지 않아, 사실. 나는 예술을 예술로 느끼는 게 아니고 예술을 분석한다니까. 그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그거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 근데 그렇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거든요. 만약에 국악을 이렇게 한다면 몇 명이나 올까? 여기서 지금. 피아노는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난 사람 갖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그날 오전에 제가 범어사에서 한탕 하고 갔는데, 그때 350명인가 왔는데, 그 범어사 그 문화관 만들어지고 제일 많이 왔다 그랬었어요. 근데 가니까, 야, 이거 자리가 이게 도대체 몇 명이냐? 나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그 생각했거든. 야, 이게 자발적으로 임사람들이 지금 다 온 거잖아. 티켓값 되게 비쌌는데, 나는 찐 거 주니까 간 거고, 그리고 그게 뭐 몇 분 만에 다 끝난대. 그 자리가 다 예약이 된대. 우리 나 그 생각했거든. 만약에 불교가 유료로 저만큼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하면, 그러니까 그냥 무료도 아니고 동원령이 내려가지고, 동원령 내리면 어떤 때는 막 주지 스님이 차비까지 내주고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가 네 돈 내고 자발적으로 몇십만 원씩 내고 한번 와봐 이러잖아. 야, 이게 오겠나. 그리고 앉아서 그 음악을 듣는데 진짜 숨소리도 안 나. 기침하는 놈도 없고 다 정지된 상태로. 근데 내가 판소리나 이런 거 들을 때 사람들 보면 뭐 오만 떠들거든. 여기는 그래도 좀 지금 밤이라 조용한 거예요. 제가 할 때도 막 떠들고, 내가 떠들지 마 맨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저는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 그리고 연세도 졌는데 그럼 뭐 계속 뭐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게 쉬워?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리고 핸드폰 벨소리도 좀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울리고, 울리고, 자기 것도 자기 건지도 모르고, 또 누구 거고 이러다가, 야, 네 거다. 어이구, 씨, 이러면서 또 꺼내고, 뭐 이런, 이거 나는 그거를 그렇게 제가 구박은 하지만 그걸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그러면 어른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게 뭐 기계처럼 딱 움직이면, 그럼 아이돌이지 어른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런 게 인생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 야, 그런데 진짜 수천 명이 모였는데 벨소리 하나 갔나? 야, 내가 비행기를 타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제가 비행기 좀 타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면, 그거 비행기 모드로, 항공 모드로 해달라고 스튜어디스 계속 떠들면서 다니거든.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데, 이거는 그냥 안내방송 한 번에 그냥 끝이에요. 야, 이런 거구나. 그런데 만약에 국악을 했으면 여기에 도대체 몇 명이나 왔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통이 국악인데, 야, 지장보살 시작도 못했구나. 우리 전통이, 나 지장보살 전문가예요. 내가 지장보살이 박사로 모이잖아. 나 지장보살 전문가야, 진짜.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요? 그렇게 해서 국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천 년을 함께 해왔던,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잖아. 우리 뭐 어렸을 때 배웠잖아. 우르고왕산악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죠? 그럼 벌써 뭐 아무리 안 돼도 천 몇백 년은 슬쩍 넘는데, 야, 그런데 쟤네 도대체 언제 들어왔노? 들어와봐야 뭐 얼마나 됐겠어? 그런데 왜 저런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냐면 인도나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저렇게 현상이 안 일어나요. 이유는 인도는 아직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라도 작고 이게 약간 도시국가 같은 형태를 보이거든요. 한국 사회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쟁 관계고 막 이래서 누가 뭐 칼라 테레비 샀다더라 그러면 서로 다 사야 되고, 누가 뭐 했다더라 그러면 서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거든. 그래서 하나의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퍼지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였어요. 지금은 약간 달라졌어. 개인 SNS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다원화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랑 대화는 되는데 뜻이 안 통해. 예전에는 남편하고만 안 통했는데 지금은 자식하고도 안 통해.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개새끼밖에 없고, 저것도 나한테 밥 더럽게 얻어먹다가 또 조금 뭐 딴 것 좀 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잘 해주면 그쪽으로 또 쪼르륵 가고, 이게 이런 게 참 견심인가 싶기도 하고, 개 마음이나 사람 마음이나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공교육하고 그 TV 같은 매체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규정해 줬어요. 여러분이 그거 세뇌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균질화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빨리 바뀔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가 오히려 잘 안 바뀌는 게, 저개발 국가들은 그게 어디는 바뀌고 어디는 안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좀 작은 나라들은 이게 쫙 바뀌어. 마치 스타벅스 매장 생기듯이. 되게 재밌잖아.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이런 데도 있나 싶은 데까지 있지.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제시받았냐면, 서양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괜찮은 거고, 우리 전통적인 것들은 조금 재미없는 거. 예전에 국악 한마당 망할 때 시청률이 애국가 시청률보다 낮았습니다. 그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켜놓고 미처 못 끄고 잔 거야. 시청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파에서 지금 잠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껐네? 이거야.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야.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너무 슬프지 않아? 근데 왜 그것은 그 정도의 가치가 안 되나? 그거는 어떤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 아니, 나 국악을 빨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거 빨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단, 왜,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로 재밌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지금 아이돌이 나오고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왜냐면 그런 거는 훨씬 현대적인 거고 움직이는 거고 재밌잖아. 근데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걔네 국악이거든. 유럽의 국악이란 말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걔네도 소수가 들어. 걔네는 뭐 계속 그거 들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먹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정적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움직이도 안. 나 그게 너무 약간 무서웠어. 북한의 카드 섹션 하는 것 같은 느낌. 북한의 카드 섹션을 보면 이거야말로 칼군무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거의 기계지, 기계. 카드 섹션이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글씨, 사람들 막 체육관 같은 데 나가고 글씨 쓰고 뭐 그림 그리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 이거 탁탁탁 들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면 약간 이렇게 중간에 얼핑한 놈 이제 한두 명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저거를 어디서 틀리면 끌고 가나 총살을 시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거 보면 진짜 엄청나게 깔끔하게 잘하죠. 저는 그래서 걔네 막 그 오줌보 터지고 난리 난대. 한두 시간 연습하는 게 아니고 막 대여섯 시간씩 쫙 돌리는데 그 옷 갈아입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못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짧은 분은 사고가 터지고 뭐 이런다. 아니 진짜 있는 얘기, 있는 얘기.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좀 그게 국악이 양악보다 떨어진다, 높다, 무엇이 높다가 아니고 서로 다른 건데 왜 저쪽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저렇게 보고 있을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것이 고상하다, 안 그러면 괜찮다라고 잠재적으로 세뇌한 부분이 분명히 어느 정도 이상 작용했을 거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음악도 물론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선호도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 존재했을 거다. 그게 우리가 개발 시대에 있었던 서구화라고 하는 거죠. 서구화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별로 그런 것도 없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화예요. 동양인은 원래 눈이 약간 쌍꺼풀도 없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작고 그런 거고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앞트임 뒤트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쌍꺼풀 또 야매로 해가지고 막 두껍게 나와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는 자기 몸에 하는데 조금 더 들여서 하지 그걸 야매로 할 생각을 해. 있었어. 그래서 그 반상회 갔다 오는 듯하게 갔다 오더니 뭐 이렇게 꼬매 갖고 와서 아니 있었어. 지금은 야 저게 비위생적이고 아니 여기서 위생이라는 건 진짜 그 위생이 아니고 소독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거 했었잖아. 지금 여기에도 한 2명 계실 수도 있어. 차마 말을 못하고 지금 난가? 저불렀어요. 뭐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서구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게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거를 누가 부추겼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TV입니다. TV는 엄청난 최근까지 지금 이제 망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매체들 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획일화시키는 무언가. 그래서 저는 국정교과서 이런 것도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의 어떠한 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다 다양하게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섬뜩해하는 것들 또 있잖아.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누구를 존경하냐라고 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한국 사람의 한 80몇 %는 그렇게 나올걸? 물어보면 둘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무슨 놈이 5천만이 사는데 다 그런 사람만 좋아해. 나 강감찬 장군 대단하게 봐요. 나 우리 엄마 대단하게 봐요. 이거 나오는 게 최고라니까. 근데 이번에 그 검사 나왔을 때도 되게 재밌더라. 세계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사람들 의식이라든가 너는 무엇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니?라고 했는데 외국은 가족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약간 돈과 성공. 돈과 성공. 가족 이런 거 별로 중요하죠. 가족보다 돈이래. 그래서 그래서 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돈이 많아야 가족도 대우받는구나. 근데 그거는 있어요. 제가 살아보면 그거 있어요. 똑같은 가족이든 사촌이라도 돈 있는 사람이 발언권이 셉니다. 가족 회의에서도 그거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그거 돈이 많이 들 건 내가 낼게 내가. 그러면 딴 사람들이 조용하다. 선산 이번에 고쳐야 되는데 내가 할게 내가. 요즘은 선산 개념도 없는데 예전에는 집안에서 조금 돈 좀 버시면 다 선산 개보수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출사했으면 아무개 아들이 선산 고쳤다는 얘기 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상석 모시고 비석 다 한번 싹 가리 한번 하고 그렇게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거야. 지금은 이제 그거 할 필요는 없지.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규칙성, 획일성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매체가 TV였었어요. 그리고 그게 들어가면 대부분 자기네 전통 문화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TV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었지. 그게 새마을 운동이지. 전통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줬던 게 새마을 운동이죠. 모두가 나쁩니다. 아니 그 뜻은 아니고 한국이 어느 정도 이상 살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이었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전통적인 것들은 조금 일제강점기 때 한번 폄하됐었고 새마을 운동 때 한번 폄하돼요. 우리께. 그래서 녹그릇을 버리고 양은 냄비를 썼었던 알루미늄입니다. 그 코팅 벗겨져 가지고 허옇게 돼서 중금속 많이 드셨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그렇게 먹었는데도 안 죽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인간 쉽게 안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 뭐 플라스틱 빨대, 뭐 종이 빨대 그런 얘기 나올 때도 뭐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돼요. 먹어도 언간에서 안 죽어. 그런 것까지 안 먹으면 더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화장할 때 잘 타겠다.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많이 먹어놓으면. 이거 쌉소리. 그렇게 해서 티베트 같은 경우도 사실 본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리는 게 TV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족 이주 정책, 그 다음에 한족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펴버리면 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한족들이 다 장악해요. 그러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크면서 너는 누가 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한족 자본가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럼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문화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대를 이어서 3대째 뭘 했어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우리 아들은 이거 안 시키려고요. 옛날에 이랬어. 그거 너무 슬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불교 전공하는 선생님들 내가 저게 뭐 되겠나 내가 이렇게 우리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기가 불교 교수여서 불교를 가르치면서 지 아들은 미국에 공대를 보내요. 아니 지가 오르면 자기 자식에게도 권하겠지. 근데 난 대를 이어서 하는 집은 딱 한 명 봤어. 그 고익진 선생님 그 자녀분이 고승학 선생님이라고 저랑 예전에 같이 이렇게 교수 생활도 하고 했는데 그분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지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불교대 교수인데 자기 아들은 의사를 시키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 나 같으면 다 때려잡는다 저거. 지도 좋아하지 않는 거를 그러면 가르치고 있는 거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면 그 배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너네는 못해서 그거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여기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제가 칸트 얘기할 때 그것 되게 좋아하는데 인간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목적으로 봐라. 인간 자체를 대우해서 봐라. 그리고 저도 그렇게 대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뭐냐면 인간 존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등하게 대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저리 가. 우리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짜증을 내지. 누구에게는 짜증을 안 내고 누구에게는 짜증을 내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이게 평등이야. 평등. 저리 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티벳은 끝났고, 근데 저쪽 서작 쪽은 아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직도 개발이 떨어서 그래. 저희 개발에 아마 인구도 밀도도 낮고 기반 시설 갖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거야. 거기에 만약에 쭉 중국이 계속해서 밀어넣으면 내가 중국 정부 같으면 계속 그걸 무상지원. 그러니까 TV 수신기 같은 거 그냥 계속 줘버리면 돼요.
위성 안테나 세워주고 그다음에 계속 그걸 하잖아. 그러면 북경식의 패턴이 유행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북경말을 써야 되고 자기는 쩔이고 그다음에 북경식 가구 배치 이런 거 있잖아요. TV에서는 그런 게 나오거든. 당연히 사극 나오는 거 아니면.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잘 봐봐. 다 서울을 배경으로 나오지. 예. 완도를 배경으로 무슨 장보고냐? 아니,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 그쪽 지향형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식을 바꿀 때 쓰는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역 쪽이 조금 위험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쪽이 통행세 걷는 재미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일종의 육상 스웨즈 운하지. 스웨즈 운하가 뭐 몇 조, 1조인가 뭐 2조인가가 통행세로만 들어온다며, 1년에. 보통 매출 1조면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식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런데 야, 통행세로 1조, 2조가 거쳐버리면 거의 다 마진율 아니야, 그거? 그거 한 90% 마진율 같은데? 아니, 뭐가 있어? 아니, 그렇잖아. 뭐 돈 들어갈 게 뭐 있어? 그래서 그걸로다가 엄청난 문화 역량이 됐죠.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문화에 투자해요. 문화에 투자해. 그래서 문화가 융성하고 문화가 융성하면 사람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올라가면 그 학문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갑니다. 수준이 쫙 올라가대. 그러면 그게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붙어 있는 거는 도낭, 주천, 무위, 장액 이렇게 해서 하서사군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더 중국 쪽에 더 붙어 있고 실크로드 안쪽에는 호탄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키질의 천불동, 뭐 구마라집 뭐 이런 것도 구자국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호탄이 원래 옥의 산지입니다. 옥의 산지, 옥의 산지. 그래서 허태녹. 그래서 그 옥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옥도 되게 재밌는데 이 중국 쪽에서만 옥이 먹어줘요. 우리도 옥을 쓰긴 쓰잖아. 장판으로 쓰지. 매트 이런 거. 그리고 자꾸 갖다가 이렇게 앵기는 사람이 있었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베란다에 가면 한 서너 개씩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이걸 사래. 사래.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옥이 그렇게 귀한 가치를 가지진 않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옥이야말로 군자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우면서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지 않아요. 옥 정도면 경도상 우리 카타칼로다가 싹 긁잖아. 그러면 기스 난다고. 그러니까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치는 옥 중에서 강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리고 비치는 공식적으로는 단종됐어요. 없어요. 다 파먹었어. 그래서 그런 거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 거 갖고 다시 깎아야지. 옛날 제품을 가지고 다시 깎아야 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이 들어오는 그 뭐랄까 관문, 중국에서의 관문, 그걸 옥문관이라고 합니다. 옥문관. 옥문. 옥이 들어오는 출입하는 문. 그래서 옥문관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금문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거기도 금 나가서 금문교잖아. 금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거. 거기는 금 산출된 거고, 이쪽은 옥. 그리고 여기랑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호탄 같은 말이거든요. 중국 발음이냐 우리 발음이냐 그 차이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엄경 전질이 완성됐다.
불교사적으로. 두 번째가 지장보살 신앙의 완성이에요. 1차 완성, 1차 완성. 2차 완성은 중국으로 와서 조상숭배랑 결합되는 거죠. 원래 지장보살이 이 천도가 주업이 아니었어요. 이게 부업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력이 바뀌는 거죠.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투산? 예전엔 맥주 팔고 있었죠. 오비 맥주 이런 거. 근데 지금은 그거 없죠. 주류 다 매각했죠. 그리고 지금은 중공업, 뭐 바스켓, 뭐 이런 거 하고 있던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부업이었었어요. 근데 알바가 주업이 됐지. 안철수 씨네. 안철수 씨가 원래 의대였었잖아요. 의사였었고 당신이 그냥 취미생활로 이렇게 해가지고 V3라는 걸 만들어서 바이러스 잡고 아니 맞잖아요. 근데 그게 주업이 됐죠. 그러다가 조금 인기를 끌어서 정치판으로 오셔서 지금은 정치가 주업이 됐죠. 아니 뭐 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바뀌듯이 여기도 바뀌었다더라.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의 성산이 이 호탄에 있어요. 호탄에 있어, 호탄에. 그래서 지장보살의 어떻게 보면 메카라고 하는 인도에 지장보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전한 거예요. 인도에서 지장보살이 나와. 근데 인도에서는 약간 병풍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은 원래 인도에서도 셌었습니다. 나름의 입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센 보살이 미륵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셉니다. 인도에서도 셌었어. 근데 지장보살은 약간 마이너과 그랬는데 외국에 나가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팔도 도시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락. 한국 사람들이 막 도시락을 먹는 줄 아는데 도시락 안 먹잖아, 잘. 막말로 얘기해서 팔도 도시락 누가 먹냐? 뭐 소송 걸릴지 모르겠지만 야 한국 사람 잘 안 먹잖아. 한국 사람은 신라면 뭐 너구리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요? 뭐 딴 거 먹으면 진라면 먹고 뭐 이런 거 아니요? 도시락은 아마 10위에 안 들어갈까? 10위에도 안 들어갈 걸? 도시락 드셔? 근데 러시아에서 그렇게 먹는다잖아. 들어봤죠? 그래서 그 팔도 매출이 이렇게 팔도 하면 나는 비빔면 외에는 내가 거진 팔도라면 잘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아니 나만 그런가? 아니 그 보통 그렇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수에서는 잘 안 먹혔고 나갔다가 어이구 여기가 내 땅인가? 백남준 씨지? 한국에서 안 먹혔는데 백남준 씨 알면 또 그 어른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 어른 좀 안타깝죠. 진짜 한국이 낳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한국이 그 당시에 너무 나라가 찌리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해줘서 인물 자체가 가라앉았어. 너무 좀 슬픈 거지. 슬픈 거지. 그러니까 뭐 박세리, 박찬호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찬호하고 박세리는 달라요. 박세리가 훨씬 더 위대한 선수고. 왜요? 왜? 박찬호 선수도 대단하지만 박찬호 선수는 팀 안에 들어간 용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구팀 아니면 뭐 축구팀에 누가 들어와서 외국 용병이 들어왔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국가를 생각하지 않아. 뭔 뜻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구단주인데 무슨 뭐 축구팀 구단주야. 그런데 우리가 좀 전력이 좀 떨어져서 뭐 브라질 사람도 하나 데려왔고 아르헨티나 사람도 하나 데려왔고 독일 사람도 하나 데려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골을 많이 넣는다 그래서 저 사람이 브라질 사람이라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 팀이 대단해요라고 말하지. 맞아. 근데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국가라는 게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하고 박세리 선수는 절대 대등 관계가 아니에요. 박찬호 선수를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사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남준 씨 같이 저렇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는 박세리, 박찬호 이 정도 급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워낙 찌리했기 때문에 제대로 예우를 못 해줬어. 좀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리고 그 시절에 그 정도 성공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서역에서 자, 두 가지 화엄경, 그 다음에 지금 지장보살 신앙, 저 호탄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비사문천 신앙이에요. 비사문천 신앙. 비사문천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사천왕의 F4거든, 그게. 사천왕의 F4. 동방지국천왕, 남방증량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비사문천왕. 그 중에 리더가 비사문천왕이에요. 그 비사문천왕 신앙이 이 호텐에 있어. 이런 것도 다 내가 논문 썼어. 내가. 그럼 비사문천왕이 뭡니까? 지금은 좀 사라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사찰을 보호하는 신, 국가 전쟁의 신이 이 비사문천왕이었을 때가 있어요. 원래는 치우가 전쟁의 신이었었고, 그 다음에 한때는 이 비사문천왕이 그런 역할을 했었고, 지금은 중국에서 누가 하냐면 관우가 합니다. 관우. 그래서 이게 불교 시절에는 비사문천왕이었을 때가 있어요. 다문천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어서 훈습된 다문, 많이 들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 호탄 얘기. 이제 지금 지장보살 간다. 지장보살 간다. 그리고 이게 더운 쪽이어서 아까 얘기한 이슬람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터번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띠 해가지고 이렇게 수건 딱 해가지고 이렇게 띠 두르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쓰고 있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후드티 입듯이 입고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달마대사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후드티 같이 이렇게 입는 그건 약간 추운 쪽 계열입니다. 약간 추운 쪽 계열은 이렇게 머리까지 다 뒤집어 쓰는 나한도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추운 쪽. 그리고 더운 쪽은 그 직사광선을 피하려고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흰색으로 해가지고. 그 이슬람 분들 나오면 다 그거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거. 그게 그래서 당신 출신을 드러내주는 어떤 지표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에 대한 지장보살의 시작.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장보살은 누구?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지장보살의 특징. 지장보살이 보살님 중에서 제일 대장입니다.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뭔 쌉소리. 다 이름 숫자가 있는데. 지장왕보살. 왜 지장보살만 왕이라고 할까? 왕입니다요.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제가 다음 시간에 어디서 듣지 못하는 함부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 3분 쉬었다가 전생이 믿을 만한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 맨날 기본적인 얘기만 해. 이게 윤회가 진짜냐와 관련해서 윤회가 뭐냐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론 이러면 사람들 생각으로는 뭐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뭐 이러면서 계속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 윤회의 기본 구조는 그거야. 하지만 태초의 구조는 그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비가 와서 물이 증발을 하고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뭉쳤다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것 같은 개념을 윤회론의 시작으로 봐요. 그거 이제 오하이도설이라고 해서
그런 식의 순환론인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순환론이고 그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농경과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이게 순환론, 농경 이렇게. 유목이나 이런 쪽은 이런 순환론이 잘 안 나와요. 농경은 왜 그러냐면 내년에 또 이렇게 순환이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업이나 이런 거하고 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지만 유목문화 쪽에서는 윤회론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약해. 그래서 유목문화를 대표하는 건 지금도 유일신론이잖아. 셈족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그래서 걔네는 계속 한 자리에 있으면서 순환시키는 게 아니고 지그들이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론이 아리안족과 관련되는 건지 원주민들하고 관련되는 건지 인도의 원주민하고 아직도 완전한 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거 답 내기 어려워요. 너무 옛날 얘기거든. 그래서 아리안족하고 관련되면 아리안족은 사실은 유목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윤회론이 많이 퍼져 있는 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동쪽, 그러니까 인도에서 동쪽, 그래서 약간 아리안 문화로부터 벗어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안의 윤회론이 달랐을 거고, 약간 인도 전통적인 측면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것도 좀 발견되는 것 같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순환론하고 관련돼요. 순환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추모하는 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고인돌 같은 거 이런 데서 아니면 사람을 매장했었던 흔적들을 조사하다 보면 가슴에서 꽃가루 화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갑니다. 화분이. 예. 그래서 그게 흙을 요즘은 고고학을 할 때 흙도 성분 조사를 하거든요. 화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매장하기 전에 꽃을 가슴에 올렸구나. 아니, 왜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해? 슬프니까 가슴에 이렇게 헌화를 하고 이렇게 덮고 뭐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왜 꽃가루가 가슴에서 발견되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은 불 들어와요. 여러분은 불 들어와. 제가 얘기했잖아. 평생 화장을 하더니 결국 인생 마지막도 화장이구나. 막 그냥 쓸데없는 소리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인도에서 윤회론이 발전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틀을 가지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니까 한 3,000년 전 얘기 뭐 이런 거니까 찾아낼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원래 인도의 윤회론은 바라문은 바라문으로 윤회하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하고 윤회하고 바이샤는 바이샤, 평민은 평민으로 윤회하고 귀족은 귀족으로 윤회하고 최고 성직자는 성직자대로 윤회하고 노예는 노예로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수평윤회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잘 살면 나도 다음 생에 좋은 걸로 가고 그 다음에 좀 거지같이 살면 떨어지고 이게 아니야. 롤러코스터가 아니야. 그냥 양반은 양반, 쌍놈은 쌍놈,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는 건 없어요. 이거예요. 그게 원형입니다. 정착된 원형. 그러니까는 초기에 그 오아이 도설 같이 뭐 빗방울로 떨어지고 식물로 들어갔다가 속아 먹고 그게 다시 남자가 먹어가지고 뭐 정액이 되고 그 뭐 이런 식의 하고는 약간 다른 패턴이에요. 이거는 한 번 일단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평윤회론. 노예는 평생 노예고 죽었다 깨나도 노예고 노예로 태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양반은 죽었다 깨나도 양반이야. 왕은 죽었다 깨나도 왕이야. 누가 만들었을까? 왕이 최상위층에 있으면 왕이 만들었을 건데 인도에서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그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 하면 왜 성직자가 맨 위에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옛날에는 성직자가 왕이에요. 나중에 이제 왕이 분리가 됩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단군. 그러니까 제사장. 단군. 단군이 제단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재단의 관리자,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권을 가진. 그리고 그게 최근까지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제사의 주관자가 그 집안의 우두머리예요. 리더예요. 맞잖아요. 그 집안에서 누가 제사를 주관하느냐? 최고 어른이에요. 남성이어야 되고 적통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안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성씨까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하면 그게 종손이 되는 거고, 종가가 되는 거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사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중에 군주가 분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 문화가 가장 오랜 층위에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군주권이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계속 분리됩니다. 작은 것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거지 같을 때 하나의 방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도박도 하고 오만 데서 책상이 아니고 책상 곧 밥상이죠. 거기서 대가족이 진짜 5-6명씩 자고 왔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애는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또 그 시절을 또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애를 만들으라고 해도 이것들이 애를 안 만들어요. 참 희한하지. 이게 참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세상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좋은 집일수록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간들이. 밥은 식당에서 먹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이렇게 분리가 많이 될수록 잘 사는 집입니다. 나는 하나의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요. 소박한 겁니다. 소박한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소박한 사람들은, 저는 이불 하나로 그냥 사계절을 다 밀어 쓰거든. 그냥 그렇게 써. 그거 얼마나 좋은데. 저는 농이 없어요. 놀랍게도. 농이 없어. 농이 필요가 없어. 계속 그 이불이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래되면 그냥 버리고요. 그냥 새로운 걸로 씁니다. 굳이 나 빨아야 될 필요성 잘 못 느끼는데. 그러면 돼. 물론 그러면 그렇게 빨리빨리 버리는, 아니 잘 안 빨아. 좀 오래 가면 돼. 괜찮아.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런 게 이제 좀 소박한 사람들. 소박한 사람. 이런 거를 잘 따져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더 문화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제가 문화적이지 않아.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제 방에 들어와 본 사람 없을걸. 제 방에는 보살님들은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약간 창고지. 우리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갖춰놓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창고인가, 분리수거 시스템인가, 이런 느낌을 가져. 그래서 굉장히 놀래. 굉장히 놀래. 근데 그게, 나는 괜찮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겠다. 아까 지장보살 같이 되겠다.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최고 신분 계급이 인도에서는 브라만이에요. 브라만.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평론례론,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왜 천민인 줄 알아? 너 죽었다 깨나도 계속 천민이다. 그래서 너는 영원히 굴러야 돼, 나한테.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나쁘게 살아도 문제될 건 없어. 나는 또 다른 똑같은 기회를 받을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가 정확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언제나 지문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이제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거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잘 찾아내면 언제나 이익 보는 놈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가를 봐야 돼. 그러면
노예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예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설득이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조건에 존재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수용해요. 비판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눈을 떴더니 이 나라에서 눈을 떴더니 박정희 대통령 때였었어. 그래서 초등학교를 가다가 애국가가 울리면 내가 어디서 놀다가 땅바닥에서 굴르다가 6시에 애국가가 울렸는데 애국가가 울리면 전 국민이 서가지고 어디 보이지도 않는 국기 방향을 보고 가슴에 손을 대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그거를 안 쓰고 지나가거나 뛰어가는 놈을 보면 저건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속으로. 속으로. 그런데 지금 현대 시점에서 보면 그 행동 자체가 또라이 같은 행동이었어. 세계 토픽감이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눈을 떠니까 그런 식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은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느냐? 야, 대상 자체가 없으면 비판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저런 통제국가의 특징이 SNS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차단시켜 버리잖아요. 중국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맞잖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 비교를 통하고 뭔가 이렇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각성을 하지. 그냥 그 조건 속에만 계속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계속 그 조건. 그러면 나는 왜 노비인가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니까? 나는 원래 노비. 내 자식은 노비? 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긴다니까? 그래서 그런 식 윤회론이 기본 세팅이었고, 그러니까 윤회론을 사람들이 윤회론 개념도 모르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짜증이 나셨죠. 왜? 사람은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면 태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이게 안 바뀌는 거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전통사회라고 하는 게 미나토판하고 똑같다. 광은 광이고 피는 피다. 껄짝은 껄짝이고 광은 광이야. 광은 이렇게 딱 화토판에서 보면 이렇게 광 이렇게 써 있잖아. 동그랗게. KS 마크를 하나 찍었지, 도장을. 나 광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 맞잖아? 그렇게. 그게 이제 귀족이지.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진짜 뻘로 봐서 그러는데, 미나토라고 하는 게 귀족제를 대변한다. 광을 받고 있는 최고 신분층, 특권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혈연을 맺고 있는 놈들이 있는 거죠. 그게 약이지, 약. 혈연 귀족들. 맞잖아요. 풍약, 비약, 초약, 뭐 이렇게 해서 맞잖아. 그러니까 그 집안 중에 조금 더 높은 애들,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초단의 혁명이라는 거라니까. 초단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초단은 개뿔도 아닌데 이익 집단을 지그들이 뭉쳐서 만든 거야. 같은 놈들도 아니고 같은 가족도 아니고 광을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야. 그게 초단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단이야말로 미나토에서 고스톱으로 넘어가는 중간 과도기적 유물이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초단이. 홍단이나 이런 거는 같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족, 패밀리가 있으면 약이고, 청단, 홍단은 학벌 이런 거예요,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동문 이런 거. 근데 초단은 그냥 지그네식으로 만든 이익 집단이야. 아무 근거가 없어. 너네가 왜 연대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리고 평등사회가, 그건 계급사회고, 평등사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민주화를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게 고스톱이에요. 광 필요 없고요. 쪽수만 많으면 무조건. 민주주의는 쪽수주의입니다. 정의로워야 되느냐?
누구 말이 맞아야 되느냐? 찌라시든 뭐든 많이 퍼뜨려서 세력만 만들면 장땡이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판 들어갔으면 잘했을 것 같아. 내가 군중을 호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네이밍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정치인들 되게 잘하잖아. 개딸 이런 거 귀에 쏙쏙 박혀. 한두 번만 들어도 야 이거 저런 정치판에 있지 말고 카피라이터를 하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어. 고소영 내가 옛날에 그런 거 봐봐. 이름 잘 붙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잘 안 되는 게 에이스들이 저쪽에 가서 붙었나 싶은 생각도 있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나토야말로, 아니 고스톱이야말로 민중이라고 하는 쪽수주의를 대변해 준다 라고 하는 거고, 쪽수주의를 대변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이 쪽수주의라는 건 뭐냐면 후천적 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는 광은 광, 10거짜리는 10거짜리, 5거짜리는 5거짜리. 그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건 안 바뀌잖아. 지문으로 박혀 있잖아. 그지? 박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후천적으로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조직을 짜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규정 지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냐? 후천적으로 네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이. 우리가 만수르를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 그렇지 않아? 부러워. 나도 부러워. 하지만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위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존중해주냐? 그런 건 없어. 그냥 돈 많고 친하고 싶은 사람. 물론 지가 나를 안 친하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물려받아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안이 좋아서, 지금 재벌집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집안 자체가 좋아서 그냥 되신 분이 있고, 왕도 예전에 그런 거예요. 물려받았는데도 능력이 있어서 이제 뭐 세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조같이 이렇게 성군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숟가락 얹고 그냥 편하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사고만 안 치면 평타는 치는 거예요. 이제 사고 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후천적 노력을 더 중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은혜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너는 다음에 바라문이 될 수도 있고, 크샤트리아가 될 수도 있고, 귀족이 될 수도 있고, 천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윤회론의 특징은 불안조장입니다. 네가 지금 잘 나가지? 아까 그 바라문은 아니면 뭐 왕족이야. 그럼 난 다음에도 왕족이야. 그러면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야 밀려도 왕이야.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저 영국 찰스 지금 왕이지. 비슷하지. 그냥 태어나서 오래 살면 왕을 하는 거야. 단명했으면 왕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좋은 걸 많이 쓰셔가지고 대영 제국의 왕이 됐어. 그치? 됐지 뭐.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때 너무 극명하게 보여줬지. 사인하다가 그 만년필에 잉크 좀 묻었다고 에라이 씨 이러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닦은. 나 그 모습 너무 감동적이었어. 아니 세계 언론사에서 그렇게 다 찍고 있고, 그리고 나이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70인가 된 사람이 그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 어른이 그거를 다 찍고 있는데 거기서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하지. 근데 야 참
인생 편히 살았구나라는 거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을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편안하게 살았는갑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한 대목으로 조져버렸지.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오래만 살면 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특별히 좋은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떨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뭐 남을 좀 도와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 가치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불교의 새로운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윤회론. 그래서 노력한 방식으로 삶이 바뀌어간다. 바뀌어간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네가 타고난 것보다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더 가치 비중을 더 많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빡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인도는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상투를 트는 걸로 신분이 드러나게 돼 있어. 인도의 신분 제도는. 우리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조선 같은 경우는 그걸 모자로 했어요. 모자로 신분이 드러나. 그래서 갓을 쓰느냐, 패랭이를 쓰느냐, 네가 뭘 쓰느냐를 가지고 우리도 사극 보면 딱 알잖아. 저 사람은 한 중인 정도 되는갑다. 저거는 조금 떨어지는갑다. 물론 뭐 모자도 없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 그 이대근 선생님께서 마님 이런 거 할 때 보면 모자는 무슨 개뿔이 모자야 그냥 그렇게 이대근 선생님 아실 정도면 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어른도 한 70 넘으셨을걸? 어떻게 보면 힘의 상징이었는데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인도는 더우니까 모자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상투를 이렇게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높이 올리면 신분이 높은 거고 낮게 올리면 신분이 좀 떨어지는 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신분을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신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영향을 안 미쳐. 지금은 우리 세대도 비슷하거든요. 네가 뭐 쉽게 말해서 돈이 있고 뭐 어쩔 건데 뭐 나한테 줄 것도 아니면 우리 또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거 있잖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렇게는 안 돼.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러면 죽는다. 가오 했다가 다음 생에 가오 해야 돼. 금생에는 가오 끝이다. 지금은 평등 사회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밀게 해가지고 사람이 그런 선입견이 있으면 대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티박 주고 이렇게 그냥 일관성 있게 하면 돼. 근데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중력은 빛도 휘게 한다. 빛조차도 휘는 거야. 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신분이나 뭐 이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겠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사람이 선입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 신분이 높은지 잘 모르게 물론 그래도 아는 건 알아요. 느낌상으로. 느낌상으로. 무엇과 같이 마치 오바마와 바이든을 봤을 때 다 미국 대통령이시지만 한 분은 흑인계라는 걸 알 수 있고 한 분은 백인계라는 그걸 모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그 신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하지만 상징적인 거라도 싹 밀어버리면 우리는 이 주의는 아니야 라는 거를 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 노력만 가지고 어떻게 좀 잘 해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단 결정성은 없어. 그래서 불교 윤회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는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왜 뭐 레드썬이나 이런 데서 쓸데없는 거 나오는 것들의 윤회론을 왜 신뢰할 수 없는가에 대한 윤회론의 허구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사실이면 어떤 부분에서 사실일까요?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배경 얘기를 지금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들어왔네. 원래 한 10분 정도 하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사 끝날 때 됐어. 인생이 다 그래. 뜻대로 잘 안 돼.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 그리고 인생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뜻대로 돼서 재밌는 것도 있고 뜻대로 안 돼서 재밌는 게 있어. 행복은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했을 때 행복하냐? 그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예전에 그 재밌는 거 있어. 비버리 힐즈인가 뭐 그런데 돈 많은 동네가 있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타워 페리스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보통 한 1,000억씩은 있다네 재산이. 친하고 싶지. 난 그런 사람 얘기할 때는 늘상 친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나랑 친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대를 버렸지. 나는 늘상 우리는 청빈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늘상 친하고 싶어 해. 나는 열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평균 수명이 안 높아. 그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래. 그 조사에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사람이 독하게 올라온다니까. 너무 내 뜻대로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를 다 하잖아. 매가리가 없어요. 직장 생활 하다가 그거 못 느끼셨어요? 직장 생활 하면 힘들지. 하지만 때려치잖아. 한 6개월 행복하다. 그 뒤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야. 진짜야.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말고 어느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정신도 건강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면역체계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게 투지 같은 걸 줘요. 내가 이걸 극복해야겠다 뭐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했었는데 왜 초등학생들과 사람이 게임을 하지 않느냐. 게임은 이기는 게 재밌지만 너무 쉽게 이기는 게임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거예요. 게임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얘기했잖아. 극적으로 약간 반전하면서 이기거나 아니면 내가 살짝 이겼을 때 재밌어.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은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훅 가더라. 라는 게 있어. 물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도 훅 가요. 그러니까 적절한 스트레스 줬다. 그게 미꾸라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꾸라지와 메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도 잘 몰라. 근데 그런 썰이 있어. 썰이 있어. 미꾸라지끼리만 풀어놓으면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숨어 쉬어갖고 죽는데. 지들끼리 있다가 이거 우리 죽으러 가는 건가? 이러면서 죽는데. 그래서 내가 에라이 씨 네가 내 추어탕 끓여 먹기 전에 내가 먼저 자살해서 시체를 맛보게 해주겠다. 씨 뭐 이러면서 죽는다는 거거든. 좁게 물고 에라이 씨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죽는데 메기를 넣으면 지금 미꾸라지끼리만 놔두면 죽는데 메기를 넣으면 메기한테 잡아먹힐까 봐 계속 경계를 하면서 이렇게 쪼리가 있어가지고 폐사율이 급격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짜라는 썰도 있거든. 누가 지어낸 거다라는 썰도 있어. 근데 제가 저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묘한 설득력이 있어.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어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부부끼리도 너무 편안하면 일단 편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슬픈 일만 남았고요.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딱 차지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그 관계가 훨씬 더 오래 가. 맞다니까. 그래서 기본 예의를 갖추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재밌는 거지. 그런 거 재밌는 거지.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꼭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네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협박이 되게 잘 먹혔어요. 이유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를 몰라. 지금은 대략적인 추산을 합니다. 사람이. 크게 돌발만 덜컥수만 안 걸리면, 여기서 덜컥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비극적인 것들만 안 걸리면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이거 되게 오래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자이저죠. 에너자이저. 그래서 뭐 한 90, 빠르면 90,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아직도 뭐 한 2, 30년 이상 남은 거죠. 겁나 긴 거예요. 2, 30년이면 뭐 그런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2, 30년이 금방이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있으면 진짜 연세 많이 되신 거예요. 진짜 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 일반 동물 2, 30년 사는 놈도 거의 없어요. 평생을 살아도. 근데 여러분은 평생 살고 그만큼이 남은 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세상에서 네가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면 사람이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들을 보면 장자나 뭐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이 얘기했을 때 출가를 왜 그때그때 바로 하느냐. 그때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머리는 이 머리에 붙었다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에 불 붙은 거. 그거 파마머리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해서 불 한번 붙으면 푸르륵 하면서 타거든. 내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 제등행렬 같은 거 하고 초 키고 했을 때 그때 뒤쪽에 얼빙한 사람이 있으면 앞사람 머리 태운다고. 그게 그렇게 이렇게 그거는 아니야. 그 사람의 뭐 화상을 입힐 정도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손으로 털어내면 꺼지긴 꺼지는데 이제 숭덩 없지. 한 주먹이 없지. 이게 좀 벼지. 영구지 영구. 영구. 그렇게 해서 마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그렇게 노력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장치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네가 무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네가 해놓은 결과로서 너의 다음 생은 있어. 그리고 결정성을 가지는 건 아니야. 그것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근데 이거 윤회론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해줄 게 있는데 한 번은 더 해야겠다. 한 번 더 해야겠다. 불교 윤회론의 가장 큰 특징은 앞과 뒤의 연결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불교 공부를 했잖아.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의 단계에 못 올라갔어? 그러면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해놓은 뒤에서 이어서 가는 거 아니야.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야, 다시.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제가 책에도 그런 식으로 예전에 써놨었어. 무엇과 같은 거냐면 내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70점이 커트라인이야. 69점을 맞았어. 그 다음에 60점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 다시 0점부터 모든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전생에 뭐 했다 그래서 그게 꼭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전생담들을 자탁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보면 앞과 뒤에 연결이 없어. 그러니까는 한 번은 왕이었다가, 한 번은 상인이었다가, 한 번은 악인이었다가, 막 이게 이런 식으로 가지. 어떤 패턴을 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마치 기업이 카카오가 하나씩 분사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듯이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시험이야. 수능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400점 만점에 300점을 맞았어. 그럼 그 다음 내년에 재수를 했어? 300점 못 맞을 수도 있어. 아니 맞잖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거지같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게 이제 기초적인 안전장치가 뭐냐면 수다원은 법륜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7번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 구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 같고. 왜냐하면 아라한도 깨집니다. 아라한도 깨져. 아라한도 깨진다고 나와. 그래서 보살은 불태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극락에 가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고 백은 없고 전진만 있다. 라고 하는. 그게 퇴보에 대한 불안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퇴보하는 게. 날이 서 있잖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변호사나 의사시험 한 번 통과해놓고 죽을 때까지. 야, 그런 게 어딨어. 너 의사시험 다시 보면 떨어질걸? 아니. 젊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60 되신 의사분이 있어. 다시 시험 보면.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윤회론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뒤로 밀려난다는 게.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교식 윤회론의 가장 큰 특징은 로또 복권과 같다. 로또와 같다. 로또 공이 1번이 나왔다 그래서 처음에 뽑았더니 1번이 나왔어. 그 다음에 2번이 나와? 안 나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데 로또 번호는 내가 예를 들어 그 8자리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요. 뭐 8개 이렇게 번호가 8개라고 치고 1111로 8개를 썼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기 멍청한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확률은 섞어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 왜?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인 거지. 공을 넣고 다시 돌리거든. 그리고 그거는 그 공 안에서의 확률은 똑같아. 그 기계가 이렇게 하나로 끌어올리잖아. 추첨할 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나왔으니까 1을 빼고 그 나머지 공을 돌리는 게 아니야. 다시 넣고 1을 넣고 다시 똑같이 돌리는 거지. 그래서 앞에 생이 이랬기 때문에 뒤에 생은 그것과 연결해서 1이니까 2가 되고 2니까 3이 되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윤회를 통해서 공포가 생기는 이유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빨리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이나 이런 거를 만났을 때 걔네들이 끊임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야, 집에 갔다 와 이러면 아이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튀어나오는 게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손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다. 이렇게 터지게 되는 이유가 걔의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윤회론이 하나가 아니에요.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윤회론이면 뭐 동물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어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사실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거는 모든 종교를 네가 모를 때 하는 얘기야. 다 얘기하는 게 달라. 얘기하는 게 달라. 다 같은 얘기를 하면 하나의 종교만 나왔겠지. 왜 여러 개의 종교가 있겠어?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면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건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착한 개념이 다르지. 한 끼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한 끼가 다른 거지. 그 한 끼 때문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뭐 성공하면 걔는 3끼 먹냐? 한꺼번에 3끼를 먹어? 아니야, 다 한 끼씩 먹어. 그 먹는 양은 크게 차이가 안 나. 그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아니, 맞잖아. 무슨 내가 찌양이야. 이따시 먹을 거야. 뭐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윤회론 얘기 한 번만 더 해야겠다. 아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윤회론의 착각과 관련된 이야기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